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수공장 7월 10일 화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드릴 내용은 다우지수가 1.3%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어제 홍콩도 마찬가지고 마감 브리핑에서 2% 이상의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지난주 금토 무역 분쟁이라도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뭔가 더 다음 수단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인식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 정작 지수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전부터 마지막 카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극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를 지속 강조를 좀 드렸죠. 홍콩 그다음에 상해 종합지수 2% 급등, 여기에 발맞춰서 다우지수가 1.3%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에 반해서 국내 6월 14일 이후 거의 한 달이 돼가고 있는 시점에 신용잔고는 1조 4천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상대적이죠. 지표만 본다 하면 지금 주가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변동성만 보면 지하 10층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지하 10층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의 지수는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시그널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우지수가 1.3% 반등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유 경제지표 그 다음에 실적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실적 관련된 기대감인데 그 내용을 먼저 좀 보도록 하면서 아침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그 신용잔고 그 다음 전저점 깨지는 거 신경 쓰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이 생겼고 어떤 요건으로 인해서 그 변동성의 모멘텀 자체가 꺾이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개별 종목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우상향이 되고 있는데 전에 그 장보고 1호 네페스라는 종목군도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사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 꺾여 우하향 보면 이것은 찬스가 되겠죠. 종합지수도 그 다음에 현재 신용잔고가 계속 우하향 신용잔고는 급격하게 나오는데 이 변동성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는 조금씩 소멸된다 하면 이건 저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다우지수하고 상해종합지수가 1, 2% 급등이 나왔는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7월이 되면 5월과 6월과 다른 거예요. 뭐냐면 5월과 6월은 2, 4분기 실적이 집계되는 구간이고 7월부터는 이제 조금씩 예비 실적의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어요. 5월과 6월에는 모멘텀 자체가 좀 약한데 약하다 보니까 꼬리가 계속 몸통을 흔들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생겼죠. 그런데 7월 이후부터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리가 몸통을 그렇게 대놓고 흔들기는 조금 제한이 좀 가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다우지수가 어제 1.3% 오늘 새벽에 1.3% 반등을 일으켰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고용지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 신규 고용 관련된 지표가 시장 예상을 넘는 21만 명으로 탄탄한 고용시장을 확인을 했고 고용이 좋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 관련된 지표도 우상향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5월 소비자 신용이 전월 대비 245억 1000만 달러 증가 신용이 지금 슬슬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 그래서 비농업과 신용이 증가하는 고용지표 관련된 연관성이 가지고 있는 지표가 호조가 나오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 특히 여기에 뭐 한 3% 정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6% 정도 급등이 나왔고 JP 모건도 거의 한 3% 정도 급등이 나왔는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인상식이죠. 인상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은행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2, 4분기부터 은행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의 큰 폭으로 상승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 JP 모건이 3.1% 정도 급등을 일으키면서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시끄럽다는데 시장에서는 조금씩 강도 자체가 약해지는 느낌 부분들이죠. 그래서 3% 이상의 은행주가 급등이 나왔고, 여기에 중국이 조금씩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어요. 화해 제스처가 뭐냐면 중국이 미국에게 대규모 수입 확대에 관련된 약속을 하나하나씩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하자. 2천억까지 가지 마. 2천억 달러까지 가서 판 키우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수입해 줄 테니까 이 정도에서 화해하면 어떻겠냐는 화해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렸죠.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과 무역전쟁은 경제 관련된 패권이고, 그 다음에 북한과의 어떤 안보 관련된 이쪽 아시아 쪽 안보 관련된 부분들이 두 가지가 병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내용으로 트럼프가 어제 트위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그 중국 무역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북한의 부정적 압력을 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면서 중국 배후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무역 분쟁하고 그 다음에 그 미중, 그 다음에 북중 간의 관계, 북중의 지금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고, 주말에 보면 미국과 북한과의 북미 회담 부분은 아니지만 그 폼페이오가 방한을 했을 때 북핵 비핵화 조치 등에서 중국이 후속 조치가 미온적인 것을 보고 중국 배후론을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부분하고 안보 부분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 계속 같은 분야에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역 분쟁의 압력 부분들 하면 안보 관련된 부분이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서로 풍선 누르기 이런 효과 부분들 있죠. 그가 비슷하게 좀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화해 제스처가 첫 번째 나왔다라는 부분,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우존스가 1% 급등이 나왔는데, 특히 금융주들 실적 기대감으로 3%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라든지 2% 이상의 급등이 나온 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이제 여기에 무역 분쟁, 이제 뭐 트럼프가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상당 부분이 선반영 됐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신용장고가 1조 4천억이 줄어들면서 그 선반영을 시켰다. 손털기가 상당히 2번 이상이 거래가 됐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 한 줄 정리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해외 시장 반등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원화도 위안화가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약세. 위안화 약세가 조금 안정화 구간이 되면서 원화가 단기 강세 쪽으로 터닝할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활로가 조금씩 계속 개방되고 있고, 이번 주는 주간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낙폭 과대에 따라서 신용당국 1조 4천억이 쏠리면서 급락이 나왔고, 급락을 만들었던 요건 자체는 조금 해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수익률 장세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적 기대감 아니면 모멘텀,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군들은 단기 트레이딩이 더 최소 10에서 20% 정도의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우지수 1.3%, 은행주 3% 이상의 큰 폭의 반등 부분들을 진행했다는 코멘트로 7월 10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